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체질별, 혈액형별, 각각의 성격, 심리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성격의 특성, 행동 양태, 사회적 태도, 체질별로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혈액형 B형, 특히 이제 거의 소민이죠. 이건 거의 제가 평생을 연구한 건데 99% 일치합니다. 소민의 특징에서 우선 장부의 장단점을 먼저 알아야겠어요. 소민의 오장육부의 장단점이라는 건 콩팥, 그러니까 신대 심소가 되겠습니다. 신장이 강하고 심장이 약하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즉 신수라는 건 신장의 그 신장의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신수가 훤하다, 그것은 신장의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먹는 음료수, 의학에서 말하는 수라는 건 이런 음료수가 100%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음료수는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수라고 하는 건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수가 혼해지려면 물을 많이 먹으면 되겠네? No.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라는 건 진액, 깜정 콩물, 이런 따위, 깜정깨, 깜정쌀, 이런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물을 또 함부로 많이 먹으면 또 안 돼요. 자기한테 맞을 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어. 그게 제일 정답이야.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민의 신대심소라는 뜻은 신수가 좋아서, 신수가 강해서 심장에 불이 꺼지는 형국이다. 불은 조그맣고 불 끄는 물은 많고 심장에 불이 자꾸 꺼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평형을 맞춰야지. 기울어진 걸 평형을 맞추면 이런 장단점에서도 평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에서, 동양의학에서 수라는 건 찬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뜻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차다. 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신수가 많다. 그럼 이게 불은 조그맣고 물은 많고, 물이 많은 게 불을 꺼버리면 불이 점점점 약해진다. 불이라는 건 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불덩어리죠. 그 불이 자꾸 꺼져간다는 얘기야. 물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콩팥이 장점이고 심장이 약점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 소민들은. 그걸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 미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막 웃거나 미소를 띠거나 하는 심장의 열, 심장은 영이 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모습이야. 웃는 모습, 미소 띠는 모습, 이런 게. 그래서 심장의 열이 만드는 것입니다. 웃음과 미소는. 이걸 이제 총칭 심기라고 그래. 심장의 기운. 그래서 소민의 특성 중 하나가 미소나 웃음기가 적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너무 많아서 불이 자꾸 꺼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형 소민들은 거의 웃음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소양이라고 정반대죠. 소양인들은 툭 하면 웃어요. 웃음기가 있고 항상 명랑하고 밝고, 그건 또 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수가 적고,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체질별로. 그래서 그걸 적당히 알고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밝은 영이 있어가지고 그 웃으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심장은 음중의 양이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은 화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적당한 불기운으로 신명, 밝은 영의 모습, 이걸 말하는 거죠. 신명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밝은 이 모습 모두가 영의 모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심장에 그 적당한 신명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명랑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 그 기분, 이게 따라 나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심하게 웃으면 심장의 기가 흩어져. 그래서 무슨 그 재미난 일, 웃기는 일 때문에 이렇게 한참을 웃고 나서 아이고 기운 없어 죽겠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심장의 그 심기가 밖으로 많이 발산이 돼 가지고 빠져나갔어. 그래서 심기가 빠졌기 때문에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웃으면 심기가 상한다. 웃는 것도 적당히 웃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도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툭 한번 웃어, 이렇게 쉽게 웃고 곧잘 이렇게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심장의 화 기운이 과도해 가지고, 특히 이제 소양인, 태양인들 중에 많아요. 심장의 화 기운이 많아서 이걸 좀 적당히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그 본능적으로 심장의 기를 바깥으로 넘치니까, 열이 넘치니까 빼내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를 빼내야 하니까, 너무 넘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막 활기차게 웃고 떠들고 막 미소 짓고 이런 것은 그 성장기의 그 징표이니, 이것은 정상이다.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반대로 소민들처럼 심장의 화학 기운이 부족하면 신명이 부족해. 그래서 좀처럼 웃음기가 없어요. 특히 어른들 중에서. 아이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은 뭐 정상이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그 예의범절에서 보면은 웃는 것이 지나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중치 못하다거나 뭐 경박하다는 평가도 받을 수가 있죠. 또는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조소한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적절한 화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심장의 화기가 넘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웃으면 무례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화학 기운이 넘치지 않게, 웃음이 많지 않게, 이게 조절이 잘 안 될 때 심장을 맑게 해주면 이런 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될 수 있다. 심장의 화학 기운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심장에 불을 꺼주는 그 식품으로서는 연근 반찬이 참 좋습니다. 저 식당에 가면, 저도 양인 쪽이라 식당에 가면 연근 반찬이 간혹가다 뭐 한 접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근 반찬 보면 한 접시를 다 먹어 내가. 심장이 맑아져, 그걸 먹으면. 소민들은 또 맞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심장의 화를 조절을 해야 하고, 심장의 화기가 부족해 가지고 좀처럼 미소나 웃음이 없을 때는 심장을 따뜻이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기가 너무 많아 툭하면 웃는다거나 또는 심장이 화기가 부족해서 웃음이 별로 없다거나 하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예의가 아니다. 말하자면 중간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 동의학에서는 뭐든지 중간이야. 소화가 잘 돼도 문제고 소화가 안 돼도 문제고 대변을 너무 잘 봐도 문제고 대변이 못 봐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중간이야. 하여튼 일반적으로 보면 심장은 음중의 양이기 때문에 항상 화기가 많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곧잘 소양인 태양인 체질에 심을 맑게 해주는 약초를 많이 사용하죠. 전문 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또 쉽게 구하려면은 연근 반찬이 좋겠습니다. 예. 반대로 소음인들 경우에는 콩팥, 심장을 따뜻이 해주는 그 약초, 계피차가 최고죠. 소음인들은 평생 불로차가 계피차거든. 계피차를 평생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장이 강해. 그래서 심장이 약해져. 위축돼. 항상 찬물이 너무 많아서 불이 잘 꺼져. 그러니까 이 콩팥을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차가운 콩팥을 따뜻하게 해주면 찬물이 좀 쉽게 말해서 데펴지니까 그다지 차갑지가 않아. 그래서 심장에 불 꺼지는 게 점점 약화돼. 예, 그래서 콩팥도 따뜻하고 심장도 적당히 따뜻하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져요. 이 계피차가. 그래서 이 소민들은 최고 불로차가 바로 계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그렇게 중간을 맞추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넘쳐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고 화라는 게 열이라는 게 넘쳐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고 이 중간은 음양화합이 적절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심장의 화학기운으로 해서 쓸데없이 웃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하면 조소하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것도 예의가 아니다. 또 미소 웃음기가 지나치게 없어도 예의가 아니다. 중간이 최고다. 그래서 심장을 적절히 유지를 해가지고 평형 중간을 유지해가지고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조절을 해. 그래서 이 심장은 심장이 대표하는 그 특성은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장을 예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민의 그 장점, 콩팥이 신수가 좋아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신수라는 건 뇌하고 똑같아요. 연결.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뇌는 심장의 제2의 심장이다. 따라서 이렇게 신수가 심장을 거쳐서 뇌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작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콩팥은 그 골수, 진액, 호르몬, 진액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뇌의 골수 이런 게 아주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방에서는 그 뇌는 제2의 심장이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골수 이런 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의 특징이 총명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 콩팥의 특성은 지혜야. 그래서 소음인의 그 장점이 총명하다는 거, 지혜롭다는 거, 머리가 아주 예민하고 치밀하고 실수가 없고 완벽해요. 성격도 이렇게 정신과 마음은 이렇게 심장, 뇌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연결되는 그런 걸 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신수는 골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골수.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총명하고 지혜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그 뇌는 제2의 심장이기 때문에 감정, 뭐 정신병 같은 것도 근본 원인을 이렇게 심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성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뇌하고 심장. 그래서 항상 정신병 환자도 전부 한방에서는 심장을 쳐다보고 심장을 똑바로 해. 그러면 정신병이 많이 좋아지죠. 뭐 치매라든가 기억력 상실이라든가 전부 심장에서 그 답을 찾죠. 그래서 심장은 또 신수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심장은 뇌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게 아래서부터 중간 상층부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인의 그 신수가 좋다는 건 엄청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장은 정, 골수, 뇌수 이걸 말하죠. 그래서 콩팥이 좋다는 것은 정신이 좋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수기라는 건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콩팥의 신수. 수기가 대표하는 특성은 지혜다, 지혜롭다 이걸 말하는 거죠. 총명하다,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음인의 특성상 그 신수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심장에 불을 꺼 심장의 열을 약하게 하니까 이것만 커버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계피차는 평생 소음인의 블로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양인, 태양인처럼 생각하는 범위도 그다지 넓지가 않아요. 소양인, 태양인, 양인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양인들은. 그러나 소음인들은 약간 좁아요. 멀리도 좀 가까이, 멀리가 아니라. 다 장단점인데, 여기서,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구상이나 기획을 할 때, 소양인, 태양인들은 그 폭을 넓게 구상을 잘해.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이것은, 상층부, 폐하고 심장은 그대로 뇌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폭이 넓고 멀리 구상을 하고 사업 그 계획을 무슨 기획을 한다거나 그런 걸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양이들. 근데 소음인들은 좀 약간 좁아. 약간 좁고 좀 가까이 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양인들이 이렇게 무슨 큰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해. 양인들은. 사업 구상이라든가 좀 기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소음인들이 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허점이 있고 여기저기 단점이 있고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게 바로 소음인들이야. 그래서 궁합이 양이라고 소음이라고 항상 궁합이 맞이합니다. 이렇게 또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는 바로 소음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렇게 신수가 좋아서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다. 두뇌가 치밀하고 정확하고 본인의 실수도 용납을 못해요. 거의 그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완벽해요. 소음인들의 두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전쟁과도 같은 인생살이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장점이라면 또 장점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인하고 틀려가지고 양인들은 약간 덜렁거리는 게 있죠. 덜렁거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아니네, 이런 게 결점이었었네, 단점이었었네, 이런 게 허점이네, 이런 거 뒤늦게 알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양인들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소음인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돼. 마지막 마무리는 소음인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의 그 소음인들은 진로 선택에서 집중력을 요하는
그 엔지니어나 수학, 아니면 연구원, 교수, 박사, 뭐 정밀한 뭐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적성에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소민들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민들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소민들은 예를 들어서 집안의 뭐 가전제품이나 무슨 컴퓨터라든가 이런 집안의 도구 이런 게 고장이 나면 기사를 안 불러요. 곧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고쳐요. 고쳐버리고 말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이 집중력과 분석력이 좋아가지고 고장의 원인과 문제점을 금세 파악을 해요. 금방 고쳐버려요. 근데 양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인들은 좀 약간 덜렁거리는 끼가 있어요. 덜렁거리고 치밀하지가 못해. 그래서 어느 회사의 그 비서실장이나 총괄 책임자, 총무국장, 아니면 하여튼 빈틈없이 조직을 관리하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소민들은. 그래서 회장, 바로 밑에 그 제2인자가 아주 최상입니다. 소민들은.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최고죠. 최고. 실제로 1인자 되는 걸 또 싫어해요. 보면은 권한과 책임은 1인자한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건, 운영하는 건 책임이 가는 거야. 2인자가 또 편하대요. 하는 거 보면 거의 그래요. 소민들은. 그게 딱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 신체적 특징으로는 왼손이 힘이 좋아. 보통 보면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왼쪽에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왼손으로 글을 쓰더라고. 보면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왼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상대해보면 실수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고 총명하고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처세하는 것도 완벽해요. 남한테 실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금전거래라든가 뭐 대인관계를 처세하는 거 보면 거의 완벽해요. 그 사람 실수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민들한테 돈 꿔주는 건 안심해도 돼요. 그런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은 음양 돌려서 음이라는 건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콩팥도 음이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좋아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뇌 골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머리가 총명해. 상대적으로 우측은 기를 말하는 거야. 양기. 그래서 우측에 양기는 부족하고 왼쪽이 음기가 발달돼서 그래서 자꾸 왼손으로 글씨를 쓰려고 그래. 그래서 우측에 바란스를 맞춰주면 돼요. 오른쪽에 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기가 생기게 하는 데는 인삼, 6년근 인삼이 으뜸이야. 그래서 우측은 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삼으로 이렇게 인삼에 꿀을 찍어 먹는다거나 그러면 우측에 힘이 생겨서 평형이 되는 겁니다. 우측에 기가 좀 부족했던 게 왼쪽은 힘이 넘치고 우측은 힘이 넘친 거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고 이걸 평형을 맞춰줘. 그러면 왼손잡이 이것도 많이 둘 다 좋아진 겁니다. 결국은 어느 한쪽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금상첨화죠. 원래 총명한 데다가 양기까지
충분하니까 뭐 이것처럼 건강에 좋은 게 없죠. 예. 그래서 원기 생기는 데는 인삼이 어뜸이고 그 원기를 퍼뜨리는 데는 황기가 어뜸이다. 그래서 이 인삼 황기는 짝꿍이야. 항상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집에서 먹기가 그러면 인삼 생삼을 꿀 찍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환기까지 하기가 힘들면 그러면 원기가 충분해서 잔병치레도 없고 또 총명하고 그러면 뭐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오바마 대통령한테 진즉 한국 6년간 인삼을 줬더라면 그게 많이 개선이 될 텐데 그 왼손 글씨 쓰는 건 어려서부터 습관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먹으면 그것도 힘들 겁니다. 어렸을 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내 말은 이 버릇이 잡히기 전에 그렇게 해서 좌우 음양의 평형을 맞춰가면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니까 평생 건강관리가 잘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음양을 맞추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소민의 습관 중에 또 하나, 물을 잘 안 먹어요. 소민들은. 이건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탓할 게 못 돼요. 억지로 물을 먹이면 안 돼요. 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억지로. 그래서 몸에서 요구할 때 지금 물을 먹고 싶다. 그때 물을 먹지 않아도 그때 물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수죠. 물을 소화시키는 것은 뭐냐? 몸 안에 따뜻한 온기야. 양기. 그러니까 양기야. 양기로 물을 소화시키는 거야.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먹은 만큼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물을 먹은 후 방광요도로 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 소변이 배출되는 그 중간 과정에서 보면 무슨 관이 있어가지고 통로가 있는 게 아니야. 통로가 없어요. 신기하게. 분명히 소변 빠져나오는 통로가 있어야 할 텐데 없어. 가운데 공파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물이 나오느냐. 의서에서 해부해봐도 마찬가지 알고 의서에서 말하기를 신장의 그 충분한 온기, 콩팥이 따뜻한 그 온기 이게 있어가지고 이 물을 훈중하듯이 그러니까 기화시키는 거야. 기루 변화시켜야 비로소 방광요도로 떨어져 나와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통로가 있어야 물이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기화, 따뜻한 기운에 주전자 물 솥단지나 주전자에서 끓어 넘치는 그 수증기처럼 이 기후 변해야 한다니까. 변하면서 뚝 떨어지는 거야. 방광요도로. 그래요. 해부학적으로도 통로가 없어요, 나오게. 어디서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참 신기하죠.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인치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체를. 그래서 그 신장, 콩팥의 온도가 약해가지고, 훈중을 이렇게 못한다면, 물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체내에 정체돼 있어. 정체돼 있어가지고, 갇히게 된 거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이게. 그래서 자궁계통의 그 자궁염이나 자궁이 무거우면 처지게 돼 있어요. 천기운이라는 건,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천기운이거든. 천물, 쉽게 말해서. 천기운이라는 건 항상 무거워. 따뜻한 온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천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축 처지고, 그래서 자궁이 처지는 자궁하수, 이런 그 병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천불이 고이면,
함부로 그러니까 남들이 뭐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따라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억지로 집어넣으면 이런 자궁 처지는 하수, 위하수 이런 게 병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항상 훈훈하게 해줘야 돼. 훈훈해지면 찬기운이 없어지면서 자궁이 처진 것도 위로 달라붙고 위가 처진 위하수도 위로 달라붙고 그런 겁니다. 위하수가 아주 심한 사람은 걸어가면서 출렁출렁 소리가 나. 안에 물이 고였던 게 움직이니까 약간 출렁거리는데 자기의 뱃속에서 그게 전부 기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좋은 게 없죠. 뭐 위에 큰 병이 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억지로 물 먹으면 절대 따라서 그러면 안 돼요. 목 마를 때 그때 먹어도 늦지 않아요. 내 몸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소화되지 않고 내장에 정체되어 있으면 내부 기관에 이렇게 처져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걸어갈 때 출렁출렁 소리라는 건 전부 위 바닥에 찬 기운이 이렇게 고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하수 있는 사람은 항상 뱃속을 따뜻히 해주는 그런 약재가 있는데 필발, 후박 뭐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찬기운을 발산시키는 곽향 이런 걸 좋아해야 출렁거리지 않을 때까지 계피, 건강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걸 수시로 2달, 3달 계속 집에서 데려서 잡숴야 돼요. 그 위가 처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계피, 기본적으로 계피 건강, 후박, 필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하게 해야 기루 변해가지고, 훈중해가지고 방광요도를 빠져나간다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나중에는 큰 병으로 발전하니까. 비근한 예로 어떤 여자분이 말하기를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래요. 살이 찐 게 아니고 이게 부정입니다. 부정. 모든 병은 부정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큰일이 안 생겼다 하더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래서 부정을 해결해 주는 건 음양의 평형을 맞추면 돼. 부정이라는 건 음적인 걸로 보면 돼. 이 부정을 해결하는 게 양기야. 인삼, 황기, 계피, 건강, 필발, 후박, 곽향 이런 따위가 전부 냉을 빼내주는 거야 밖으로. 그래서 계피차나 인삼차 이런 게 전부 양기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장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삼과 폐는 그 기를 도와가지고 몸을 훈훈하게 해주고 계피차로 같이 곁들여야지. 그러면은 수음이는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총명한데 거기에다가 인삼은 폐하고 심장을 도와서 기가 생기게 해. 그렇다면 범위가 넓어져. 생각하는 범위도 넓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머리도 총명한 데다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양인들이 하는 그 장점까지 같이 겸하게 돼. 그러면 천하무적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평형을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걸 계피, 인삼, 황기 이런 걸 생활화해야 돼요. 며칠 먹었다고 해서 뚝딱 변하는 게 아니라 석 달, 넉 달, 아니면 6개월, 1년 장복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변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쭉 가르쳐 드린 약초 이런 것도. 하여튼 그래서 병 안 걸리고 무병
병 안 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한 것이죠. 이렇게 음양의 평형을 맞추면 그럼 전병 치료도 없어요. 그러면 오래 살고.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소민들은 오늘 강의가 상당히 아주 자기 운명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민의 단점으로는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 하는 거 보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냥 선을 그어버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습관, 버릇,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개선을 해야 돼요. 뭐 이런 현상은 뭐 체질하고 상관없이 뭐 현대인들의 뭐 특징이기도 하지만 유독 소민들은 더 그런다는 얘기죠. 뭐 이런 점만 개선한다면 뭐 최상의 사업가, 뭐 최상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우물에 침 뱉고 뭐 다시는 우물을 안 먹을 것처럼 하다가 또 훗날에 또 다시 우물을 찾죠. 이런 것은 자기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보다 못하기 때문에 소통을 피해.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 둘씩 담을 쌓다 보면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힌 꼴이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영역을 높여줄 수 있게끔 뇌의 그 심장, 폐의 그 양기를 보태주는 인삼, 이걸 장기적으로 먹으면 이런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 혼자 조용히 연구하고 사색하고 사유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러한 습관도 계피차나 인삼차 이런 그 환기 이런 게 많이 개선해 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 소민의 특징, 소민은 그 심장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비위는 심장의 기, 그 따뜻한 기를 받아가지고 그 따뜻한 화기를 받아서 비위에 그 기가 생기게 해가지고 비위의 기로 주물럭주물럭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비위에 그 소화시키는 그 원동력은 심장의 그 열기, 심장의 온기를 받아서 비위 기로 만들어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소화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민은 심장의 화기가 부족한 탓으로 비위의 기도 좀 부족하다. 따라서 소화 기능이 부족해지면 아참은 숙변 내부에 변이 잘 찌꺼기가 100% 다 내보내지 못하고 숙변이 남아있어. 그래서 숙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내부의 그 습, 담, 이런 이제 수라고 보죠. 수를 소화시키는 게 화라니까. 화고 양기고 이렇게 이게 기가 부족해. 그래서 내부에 습, 담, 이런 따위가 자꾸 두꺼워져. 쉽게 말해서 내장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위에 기가 부족해서 소화력이 약해서 내부에 자꾸 지방이 쌓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나온 것도 비위가 약해서 배가 나오는 것이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비위 기가 약하거든. 어떻게 됐든 쇠력형 B형이나 소민들은 똑같아요. B형이나 소민.
예, 그래서 애들 밥 먹을 때 절대 뭐, 그 훈계한다거나, 뭐, 꾸중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않아도 비위에 그 소화력이 약한 소민들은, 비위는 생각하는 장기라고 그랬어요. 훈계를 하거나 꾸중을 하면 금세 생각하는 게 약한 상태에서 금세 딱 굳어져 버려요. 쉽게 말해서 기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체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체하면서 곧바로 두통이 오죠. 비위가 소화기가 체기가 있거나 비위가 안 좋으면 곧바로 이게 뇌하고 연결돼 가지고 수승화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화가 쫙 내려가야 머리가 맑고 머리가 총명한데 이 상층부에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부는 음기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음양이 수시로 화는 들어가고 음은 올라오고 수시로 순환이 돼야거든. 근데 체압은 가운데 38선이 딱 가로막혀 가지고 수승화강이 안 돼 이게. 화는 들어가고 음기는 올라오고 화가 안 내려가니까 이거 머리가 아픈 거야. 화가 쫙 내려가야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한데 그래서 머리 아픈 건 99% 전부 뱃속에 체기가 있다. 어른도 마찬가지야. 두통, 습관적인 두통 있는 사람은 두통약 먹는 것보다 차라리 소화제를 먹는 게 훨씬 현명하다. 그나마 양약 소화제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은 뱃속에 그 냉기가 쌓여서 체기가 형성이 된 거니까 이걸 급히 효과적으로 빨리 그 체기를 하려면 무시가 있어. 무시. 그걸 나복자라고 그래. 무시 아니나 탱자 열매, 지실 이런 따위를 한 2,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데려서 먹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몇 달 습관적으로 먹는 두통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먹으면 38선이 무너지면서 체기가 싹 내려가 버리니까. 이로써 비위는 그 심장의 화기를 얻어서 심장의 따뜻한 기운을 얻어서 소화시키고 심장에 영이 있어요. 영은 다른 말로 신의 기운을 얻어서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의욕, 생각하는 의지 이게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하는 건 비위요. 비위는 심장의 기운을 얻어서 생기는 거요. 그래서 근심, 걱정 이런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비위가 손상받는다. 그래서 체기가 있다. 체기가 있으면 두통이 온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말해서 바보처럼 살아야 돼. 좋아질 때까지. 그러면 좋아져요. 바보들은 체기고 이런 게 없어요. 두통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오로지 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보들은. 그런 걸로 보면은 생각하는 게 전부 비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비위가 좋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화제를 달고 살아. 이렇게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그래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거 비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게 좋다. 그 비위는 뱃속. 비위는 주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무사태평, 무사태평 같은 그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위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소화력에 큰 탈이
없다는 것은 별다른 뭐 근심 걱정 고뇌가 없이 편안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소리 좀 하다 말았는데 소리는 각각 오장육부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가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거, 야 바둑아 철수야 뭐 외치는 거, 야 우리 나가자 노래방 가자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건 전부 간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간에서 막 외치는 소리.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껄껄껄 웃는 소리, 막 화통하게 막 하는 소리, 이런 그 기분 좋은 그 웃는 소리는 전부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막 콧노래, 막 콧노래 이런 건 전부 비 위에서 나오는 소리고, 막 슬퍼가지고 울어, 뭐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이런 건 전부 폐, 우는 소리, 폐에서 나오는 거고, 막 노가다 일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막 몸이 고단해가지고 잠을 자면서 막 끙끙 앓는 소리를 내. 앓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콩팥에서 나오는 소리야. 콩팥.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그 고된 일을 하고 밤에 끙끙 앓는 소리 하면은 보약을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괜히 몸이 한번 망가지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 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식구 중에 밤중에 끙끙 앓는 소리 한다. 이건 비상사태야. 빨리 한약방으로 가셔야 돼. 따라서 별일 없이 뭐 혼자서도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콧노래, 방을 쓸면서도 콧노래, 뭐 어지간한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 사람은 뱃속이 아무 탈이 없이 천하태평, 뱃속이 소화도 잘 되고 뭐 소화도 잘 되고 대변 소변도 잘 보고 뱃속이 부사태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남 믿기도 잘 믿고 그래서 비위가 튼튼하다는 건 남을 잘 믿는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비위가 대표하는 특성은 믿음이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이렇게 소민의 장점으로 그 심수가 좋기 때문에 두뇌가 좋은 점과 단점으로 심장과 비위가 약한 점, 심장의 열기를 충분히 받질 못해서 비위가 약해지는 것이니까 계피차, 인삼차 이런 걸 가까이 하면은 심장의 열기도 좋아지고 비위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또 따라서 머리도 생각하는 것도 넓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또 머리도 총명하고 이 비위가 그 소화력이 좋아지니까 뱃살도 안 나오고 비만도 없어지고 그래서 병도 잔병 치료도 없고 무병장수하고 이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혓바늘에 서가지고 좀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혓바늘 쓴 게 이렇게 신경 쓰이네. 예. 그래서 제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로서 혈액형 B형 소민들의 그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되고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회원들이 많잖아. 그래서 많이 좀 소개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장주신 박사 이걸 치거나 아니면 약초TV 이걸 치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이 있어요. 구독이 빨간색으로 돼. 빨간색을 탁 치면 까만색으로 돼. 예,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구독을 까만색으로 바꿔 놓으시면 뭐 그 뒤로는 누르시면 안 돼. 또 빨간색으로 원위치 되니까.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 좋아요는 보실 때마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많은 이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혈액형 A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